오늘은 크리슈라무니티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자기중심적 행동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행동이 유해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동일화, 모든 형태의 동일화 한번 들어보세요. 관념의 찬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관념의 찬미, 규범이나 덕의 추구 같은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공부하면 하기 전에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행동인지 잘 몰라요. 이 공부를 해봐야 이게 관념이나 규범이나 덕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사실은 많이 된 거예요. 이 공부는 안 들어보면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 공부 접하기 전에는 그래서 다 도덕적인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것도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들과 자연이나 인간이나 관념과의 관계는 전부가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게 커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들과 자연이나 인간이나 관념과의 관계는 전부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타적이 없어요. 전부 자기중심적.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자기 이기심에 자기 위주로 행동을 했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난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진실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게 온전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알고 하고 자기가 진짜 본질에서 이타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모르고 한 것이 이타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나 이타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진짜 그게 이타적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이거는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행동. 우리는 그런 행동을 타인에게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타인의 허물은 잘 보이죠. 내 허물은 안 보여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잘못하는 건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도 잘못하고 있는데 내 행동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타인의 행동은 너무 잘 보이고, 도덕적인 건 마찬가지, 관념적인 건 마찬가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범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나는 규범을 안 지켜요. 근데 타인한테는 규범을 지키길 강요해요.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불효를 해. 근데 내 자식은 내한테 효도하길 바래요.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자기를 봐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착각 속에서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크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 거예요. 바로 자기가 이제 잘못하는 줄 알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잘못했다는 양심에 끄리낌이 있고, 양심이 조금 이제 죄책감도 생겨요. 그런데 아예 모르고, 아예 착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고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고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직접 지금 보고 있다고 해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견이 안 돼요. 여실지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기 안에 가림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념의 가림막이든 도덕적으로 가려졌든 하여튼 무엇이든 자기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봐요. 예. 그럼 어떻게 본질을 보느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자세히 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는 걸로 인해 갖고 뭘 얻을까? 이걸 가지고 무슨 수행을 할까 하지만 사실은 84,000법문도 제대로 보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 제대로 봄으로 인해 갖고 그 보는 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걸 얻게 돼요. 제대로 보게 되면 보는 걸 얻게 되고, 그 다음 보는 걸로 인해 갖고 알물 얻게 돼요. 알물 얻게 되는 그걸 바탕으로 또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명지를 얻게 돼요. 명지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대광명을 얻게 돼요.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대광명이 여러분들한테는 올 리가 없어요. 왜?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대광명이 이 시방세계에 다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은 그 대광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 내 눈이 지금 말하자면 뜨고 있는데 봉사랑 마찬가지예요.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예. 자세히 보라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얻어지는 게. 예.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예, 형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 얻을 수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고 그 차제 안에서 여러분이 희열도 생기게 되고 예, 조금 마음이 편안함, 경안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나도 모르는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평온하게 내 마음이 여일하게 안온하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계속 내 안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러면 알아차림이 계속 여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정진이 저절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칠각지나 팔정도나 사성제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자세히 보는 걸로 다 함축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깨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자세히 보는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12연기에 8정도에 사성제까지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럼 그게 봉사지.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눈을 뜨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만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예. 그걸 계속 여기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 동기나 의도를 바탕으로 한 자기중심적 운동도 알 필요가 있다. 나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나는 나의 자기중심적 행동을 의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곳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네, 내가 어떤 것을 여기에서 거기까지 도달하겠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행동이 의도가 들어가. 그러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의도가 나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의도가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지 나중에 이건 의도로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절로 의도가 빠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힘이 빠져요. 내가 보려고 하는 힘이 빠진다고. 예, 그냥 진짜 자연처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봐야 돼요. 자기를 제대로. 예, 진짜 자기가 자기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이건 별 다른 게 아닌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힘이 빠져야 돼. 이게 사실은 세월이 오래 가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의도적인 게 늘 그 자동적으로 이게 센스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안 돼. 그냥 의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의도가. 네.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또는 즐거운 일이 끝나버리고 내가 다시 그 즐거움을 맛보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행동의 핵심인 나를 의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웠어요.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거 찾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바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걸 행복하지 않다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의도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기쁘게 뭐 즐거운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냈든 그건 전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도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희열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네. 그 평온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아니고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온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이런 때에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기쁨이나 만족을 줄 것 같은 특정한 대상에 의식적으로 정신을 결합시켜 갑니다. 예. 모든 사람이 이 구조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예. 또한 내가 의식적으로 덕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나 자신과 그 행동을 의식합니다. 분명히 의식하면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덕이 있다 없다 이거 없이 그냥 덕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서 그냥 일어나야 돼요. 네. 자연스럽게. 우주가 자연이 지금 우리한테 덕을 주려고 이렇게 봄을 오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우리한테 훈풍을 불어서 곡식 있게 하지 않잖아요. 덕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 뿐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덕이 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자연처럼 이 우주의 자연처럼 그냥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내가 가 있는 곳에 그냥 훈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좋은 에너지가 그냥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물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자연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보고 내가 의식적으로 덕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나 자신과 그 행동을 의식합니다. 분명히 의식하면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것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죠?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면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린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데 왜 겸손이 안 일어날까요? 그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겸손도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도 법에 걸리지 않고 도덕적인 거에 걸리지 않는데 그냥 겸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종심소욕불유구라는 말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얌전해야 돼, 착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 이래로 이렇게 해갖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없다니까. 네, 끝까지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왜 우리가 그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두 다 화합하라고 얘기하고 상생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겸손을 알고 있다는데 진짜 겸손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겸손을. 근데 지금 이 겸손을 다시 뭘 알아야 될까요? 이 겸손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겸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저절로 온갖 것을 하고 있는데 겸손이 되는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이 안 되는지를 알게 돼요. 겸손이 안 되는 줄을 알게 돼야 저절로 내 의도가 나아져요. 네. 그걸 모르는 하나 여러분은 겸손은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네.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나를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세히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는 한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는데 딱 보면은 탓하는 게 다 자기예요. 누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탓하잖아요. 그럼 다 자기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몰라요. 네. 그죠? 근데 꼭 타인만 잘못하고 있고 타인만 탓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그걸 콕 집어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신경질 나. 두 번 다시 내 얼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이 도랑에 오고 싶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속이 터져요. 네. 그런데 얘기해줘 봐야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네. 왜? 본인이 그거를 절실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이 얘기하면 내가 또한 보살님들 타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보고 그걸 제대로 보고 착각을 뭘 했는지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착각했는 거를 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진짜 벗어나는 시간은 얼마나 안 걸려요. 여러분이 착각인 걸 아는 것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이걸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서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자기가 드러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가장 좋아요. 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조금 거들어주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공부하는지라 이게 안 돼요. 네. 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똑같이 제 같은 이 선상에 올라 사람을 정말 난 가르쳐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건드려 줄 때는 얼마나 나를 또 다지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내 혼자 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공부하면 돼요. 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예.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자식이 잘못 가는 길 보면 그거조차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이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자식이 잘못 사는 거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진흙밭에서 구부리고 있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가슴 아픈 걸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셔야 돼요. 네. 그거조차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요걸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끝까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면 좋은 소리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끝까지 들을 수 없어요. 네. 진짜 끝까지 들을 수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도반을 만들어가 같이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한 발 앞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줄까를 그걸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해서 공부길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자기 지혜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의 이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이거는 진짜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나쁜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법을 설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돼야지 같이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은 이 법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가 2번, 3번 밥 샀는데 한 번 밥 안 사면 안 보잖아. 그죠? 커피 내가 3번 샀는데 한 번 안 사면 안 보잖아요. 그거 안 하는데 이 법을 했는데 생기는 것도 없어. 네. 여러분한테 이익될 게 한 게 없거든요. 네. 왜? 얘기하면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해갖고 여러분 커피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요. 네, 내가 커피 사주면서 해야 돼요. 이 공부는 내가 밥 사주면서 해야 되고 커피 사주면서 해야 되고 네, 밥 해주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살아 평생에 빛이 안 나요. 네. 그 빛이 안 나는 이 공부를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언제나 내가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저런 부처님 자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빛이 나는 건 그 사람이 빛이 나게 해야 되고, 난 항상 뒤에서 서포터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당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사촌들한테 그 자기 아는 친척 형제 그 이웃들한테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영광을 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셨던 어떤 영광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영광을 보려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쯤 들어오면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공부가 익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낮은 대로 흘러야 돼요. 물처럼. 네. 그럴 때 가장 내가 편안하다는 걸 알고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을.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데 우주가 내 품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지구가 내 품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태양이 내 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겸손이라는 것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겸손의 미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 행동은 시간의 결과가 아닐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행동의 핵심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의 진행이 생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있는 한은 여러분의 그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시간도 없어야 된다. 시공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느 한 곳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내가 자세히 보는 그 순간순간에는 시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 한 가지로도. 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지 않는 한은 항상 여러분과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한은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태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있는 한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공부를 같이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같이 있는 사람과 시공이 초월해서 있는 사람은 완전 삶의 질이 다르겠죠. 근데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말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초월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미래와의 관련해서 과거, 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듯이 여러분이 있는 한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있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도 없고. 네. 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내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뭐 특별한 게 있어갖고 다른 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중심적 행동은 시간의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라는 핵심의 행동의 연속성을 주고 있는 것은 기억입니다. 네. 기억은 이꼴 시간이에요. 생각 이꼴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있는 순간 시공이 다 펼쳐지고 생각과 기억이 다 펼쳐지죠. 네. 그렇게 일미진의 함시방이 들었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한은 이 우주가 다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있고 지금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 함시방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한테.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 핵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항상 이분 봐요.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잖아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책 한 권, 니체 책 한 권, 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금강경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깊이 관찰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팔정도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정견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팔정도에 왜 정견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지. 항상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있는 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 팔정도에서 7가지 안 해도 정견만 알면 7가지 그냥 같이 따라와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네, 내가 있을 때 시간 공간이 같이 따라오듯이, 네, 기억이 따라오듯이, 생각이 따라오듯이, 네, 내가 있는 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듯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 정견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알면 그 팔정도 뒤에 거는 그냥 알아져요. 그냥 팔정도로 순서껏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4,000 법모도 순서껏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84,000 법모를 여러분이 그냥 통으로 깰 수 있는 거예요. 그 항상 이분도 주의 깊게 자기를 지켜본다면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소리 하나도 없어요. 주의 깊게 보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그 행동은 시간과 기억의 과정에 불과하며 당신은 모든 경험을 기억에 따라 해석하면서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삶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평생 살았는 것 중에 이거 빼고 다른 거 있느냐고 저한테 말해봐요. 여러분 살았는 걸 저한테 얘기할 때 기억, 경험, 시간 빼고 뭐 있어요? 내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 살았던 건 그 실물을 갖고 오라 하면 아무도 갖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 네. 지나간 시간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살았던 그 시간이 어디 있냐고. 네. 경험이 있고 기억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세계를 일주를 해도 여러분 기억과 경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실제인가? 보시라고. 그게 과연 실제였는가? 보시라고. 꿈 같지 않아요? 네. 꿈에 분명히 있었어요. 꿈꿀 때.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온갖 걸 다 해서 애도 놓고 남편하고 결혼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꿈 깨고 나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과거가 없잖아요. 꿈처럼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놔요. 네. 이걸 못 놓는다고. 네네.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얘기하면 하품해요. 한 15분 정도 있으면 하품하고 딴짓해요.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휴대폰 들고 설치고 있고 먼 산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았던 과거 얘기하라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 못 살아요. 과거를 살고 있지. 현재를 생각할 때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야 돼요. 현재를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나 미래 얘기할 때는 눈빛이 빛나요. 바꿔야 돼, 그거를. 예.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말고는 여러분이 없는데도, 현재를 바탕으로 과거를 기억해서 내한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늘 배제돼요. 여러분한테. 예. 늘 과거가 너무나 우뚝 서 있어요. 자, 또한 당신은 자아의 작용이 인식이며 이것도 역시 정신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자아의 작용밖에 없어요. 자,
지금 살았는데 어제 살았던 여러분을 나한테 갖고 와봐요. 일주일 전에 살았던 여러분 갖고 와봐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하는 것은 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봄을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 게 없잖아요. 근데 작용은 있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없어요. 하고 있는 주체는 없는데 작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작용이. 너무나 흡사해요. 흡사한 게 똑같아요. 우리 자연이란 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했으면 여러분이 줄 세워놔야 돼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 세워놔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자, 자기를 향해서 질문함으로써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질문을 하라고 말하는 거나, 자기를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나, 주의 깊게 여러분을 지켜보라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네. 자. 자기중심적 행동의 전체 과정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로부터 무엇인가로 되려고 하기도 하고 선택도 하고 회피도 하게 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일 때 이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자기가 빠지면 회피도 안 하게 되고 선택도 안 하게 되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안 하게 돼요. 근데 다 해요. 이거 미치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쉽게 음악을 한다고 하세요. 자기가 한다고 하면 기타 하나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기가 한다 하면. 근데 내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때에 맞춰가 시간에 맞춰갖고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은 기타, 점심은 드럼, 저녁은 키보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연은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지 않기 때문에 눈도 내리고, 내가 해야지 않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내가 해야지 않기 때문에 온 산천에 꽃을 일시적으로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해야지 해가 봄을 오게 하면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이렇게 푸르게 하는 걸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다는 마음만 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모든 거 여기에 그냥 맡겨놓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실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의 과정에는 변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시간이 아닐 때, 시간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 때, 공간을 경험하지 않을 때. 그래서 변혁은 반드시 창조적인 데서 나와요. 창조적인. 예. 그게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시공을 초월해서 있을 때 거기 안에서 창조적인 힘이 지혜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창조적인 힘이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창조가 되는지 변혁이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근데 뭔지 모르게 오래도록 해봤던 사람은 그 생각을 내려야 되고 뭔지 모르게 비워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 대기업 총수들은 그걸 어렴풋이 알아요.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왔는데 변혁도 이렇게 하고 창조도 해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라 하면 못 만들어 낸다잖아요. 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네.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네. 나하고 똑같은 모델, 만약에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했는 것 같으면, 그렇죠? 언제 운이 왔고, 언제 이렇게 하면 되고, 시기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시를 넣으면 사기 나고,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델을. 근데 못 만들어낸다잖아요. 네. 자기 같은 모델은 나 하나밖에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그만큼 솔직해졌어요.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충우들 겪다 보니까 아 이걸 하면 되겠네 이런 돌파구를 찾으면서 해보니까 됐고 해보니까 됐고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때는 안 됐고 어떤 부분에 나도 골머리가 아파 탁 쉬고 있을 때 그 창조적인 힘이 나와서 그걸 해보니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운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힘이 아니었다. 99% 그냥 운이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늘 했냐면은 나는 내가 사는 동안은 평생 부자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네. 7번, 8번 망해도 난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네. 나를 그 창조적인 힘으로 갈 수 있게끔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 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사람은 뭘 했겠어요?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난 언제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하나뿐이 없대요. 그 방법이나 묘책을 가르쳐 달라니까 없다는 거야. 언제나 나는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고 사람들을 또 부자가 되면서 이런 걸로 내가 사람을 가르치게 됐고 이렇지. 나하고 똑같이 하라는 못하겠다는 거지. 예. 왜 그때와 지금은 시기가 다르고 자기는 해서 지금 성공을 했지만 지금 해서는 지금 그거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네. 그 회사는 전 세계가 하지 않는 모델 가지고 유일무이하게 자기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회사에는 여기를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똑같은 걸 가지고 경쟁하면 계속 그 사람을 눌러야 되고 그 사람을 이겨야 되죠. 그 이제는 사업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간다? 경쟁하는 사업 구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걸 갖고 가는 거예요. 네. 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걸 갖고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뒤에 후발주자로 모방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만큼 안 돼요. 그 언제나 그 사람들 따라오더라도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모델이 또 나와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안 하고 내가 부자 되고 경쟁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독자적인 걸 해야 돼요. 독자적인 거.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려면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기업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를 하실 때, 과거에 젖어 있고, 미래에 젖어 있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내 내면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니까 그것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내면의 변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변혁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네. 왜? 우리는 갖고 있는 자기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혁이 일어나도록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는 거. 그분들도 열심히 난 부자가 되려고 했고 그걸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항상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오늘 하루를 게으름을 피우면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과거는 부지런했어. 지금은 아니야. 미래는 부지런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조건을 안 갖추고 있거든요. 내가 공부할 조건을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반드시 그 조건만 갖춰주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예. 그 부자가 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야, 질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서, 내가 내한테 질문을 하고 내 안에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도 되고 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라고. 네. 그 여러분이 똑같은 거에 미칠 때 어떤 걸 미칠 거냐 이거지. 예. 원리에 미칠 것이냐, 부분적인 거에 미칠 것이냐, 그거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네. 전 똑같은 시간에 공을 들인다면 저는 원리에 미치지 부분적인 게 안 미치는 거죠. 네. 그것도 또한 자기 어떤 선근이 있어야 되겠죠. 네. 부분적인 혹해서 여러분들이 부자만 되고 싶으면 이 원리는 모르지 않아요. 네. 원리 알면 부자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요. 네.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길에 가면서 밥 먹으면서 똥오줌을 사면서도 이게 과연 돈이 될까? 그 생각한다잖아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이걸 어떻게 사업 모델화 시켜서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보이는 것 막 온통 다 돈으로 보인다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저게 사업화 시켜서 돈이 될까?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할 때도. 네. 저것은 이치가 어떻게 될까? 저거는 원리가 어떻게 될까? 보는 거 쪽쪽 다 그래요. 네. 계속 표면적인 걸 보지만 그거 원리를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어떤 사건도 그렇고 이런 물질도 그렇고 표면을 보지만 그거를 계속 원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이 84,000 본문이라 하면은 머리가 딱 아프잖아요. 근데 원리 하나 알면 그 84,000 본문 다 알면 쉽잖아요. 네. 그냥 그 적용시키면 되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살님 한 분이 매년마다 24명의 문수동자를 배출해내요. 24명, 25명. 이렇게 문수동자를. 왜? 자기가 지금 직장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잘,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딱 올려보내요. 그럼 다시 또 다른 애들 와요. 24명, 25명. 계속, 그러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수동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제대로 케어가 안 돼갖고 맨날 애들 때문에 골이 찌근찌근 아파. 머리가 아파. 학교 가는 게 스트레스 받아. 어른이 학교 가는 게 스트레스 받아. 애들 때문에. 네. 또 마찬가지 직장 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을 문수동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가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그죠? 왜? 거기가 내가 삶에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내가 문수, 지혜가 나오는 동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동자가 바깥에 있는 동자예요? 내 안에 있는 동자예요. 내 안에 있는 동자. 네.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를 다 문수 동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책을 84,000억의 본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따로따로 있는 본문과 내 안에서 84,000억의 본문을 만들어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럼 그 사람은 가 있는 적시로 또 문수 동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학교에 전교생을 모아놓으면 전교생한테 문서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이 삶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똑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지켜보는 걸로 했는데 이분은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네. 나는 그게 놀라워요. 그게. 네.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켜보는 걸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 오시는 분이 수많은 세월을 이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얘기해보면은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길래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했대. 간절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간절하게 안 했는데 자꾸 스님이 간절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대.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이야. 거기에서 그냥 자세히 그냥 그 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만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안 했는 사람은 와서 계속 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네네. 네. 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그래 보내고 있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요. 삶이. 네네. 그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태양이 내 내면에 들어와 있고 지구가 내 내면에 들어와 있고 우주가 내 내면에 들어와 있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태양은 늘 따로 있고 지구는 따로 있고 우주는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걸 생활하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네.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먹는 쪽쪽 우주로 다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내 몸에 축적되는 게 아니고 우주에 흩어진다면 여러분 보는 것마다 다 우주 전체에 보시를 한다면 듣는 것마다 우주 전체에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면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듣고 먹고 하는데 그죠?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여기는 이 공부를 할 때 일천성인이 오셔도 내 마음은 못 들여다봐요. 네. 제가 부처님 마음도 못 들여다보듯이 부처님도 내 마음을 못 들여다봐요. 각자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알아요. 네. 어떤 자기가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핏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표정, 말, 습관. 왜? 자기 마음을 쓰는 거니까 다 드러나죠. 네. 여러분 지금 사고 있는 게 생선이라면 생선 비린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고 있는 게 꽃이라면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저 사람이 질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조금 미진하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몰라요. 이거는. 네. 10년, 20년 같이 공부해도 이건 몰라요. 한솥밥을 같이 먹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자식 안다는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을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리셋 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이 공부를 하지만 나도 모른다라고 시작해야 돼요. 리셋 시키고. 그게 가장 빨라요. 가장 지름길이라면 빨라요. 네. 모른다 하고 그냥 주의 깊게 여러분 관찰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빨라요. 다른 더 빠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제가 그렇게 빨리 하는 그분은 저하고 처음 이 공부했어요. 불교의 불자도 몰라요. 불교인도 아니에요. 이런 책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만에 딱 제대로 보는 게 자리가 잡아서 1년 만에 자기가 온통 이걸 자유자재로 쓰고 있어요. 네. 부동인 자기 자리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흔들림
틀림없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하고 만나서 그렇게 빨리 KTX 같은 속도로 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안 되나 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데이터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제가 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뭐예요?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건 자기한테 그만큼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남을 탓할 일이 아니고 공부 처소에 선생님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탓해야 돼요. 아, 내가 간절하지 않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